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,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. 네. 결과를 한번 잠깐 보고 가겠는데요. 화면이 있으면 띄워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네. 50%를 첫 번째로 돌파한 기록이 나왔습니다. 대단하네요. 그래서 네. 보니까 화면이 안 띄워지면 지금 보니까 이재명, 김문수, 이준석 이렇게 세 사람을 비교를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54.2%, 김문수 23.6%, 이준석 6.1%고요. 그리고 한동훈, 이준석과 경쟁을 한다는 가상을 보면 이재명 대표 54.6%, 한동훈 16.2%, 이준석 5.4%,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와 만약 대결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54.6%, 홍준표 후보 20.5%, 그리고 이준석 6%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이제 나왔네요. 이재명 후보가 50%를 첫 번째로 돌파한 세 명이 만약 가상 대결한다고 했을 때 누구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다 50%를 넘는 그런 기록이 나왔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예,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 저 화면이에요. 삼자 결집도가 대결.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네요. 예, 네. 그렇게 보여요. 노영희 변호사는 뭐 예상했던 대로라고 보시는 거죠? 50% 네, 돌파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게 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만 사실은 좀 더 이 뭐랄까요 힘있게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힘있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 50% 돌파한 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근데 참 예, 두 번째 그래프가 참 재밌는데요. 예, 이재명, 한동훈, 이준석 세 명의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예,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도 좀 많이 떨어지는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떨어진다. 결국은 한동훈, 이준석 라인 이렇게 출마하면은 예.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서로 표를 깎아먹는 아, 그런 서로가. 형국인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저기에 왜 네. 한덕수는 없어요? 아직 안 집어넣나 봐요. 아마 이제 출마 선언을 안 해서 그런 걸로. 그리고 보이지 너무 않는데. 슬프겠다. 안철수, 나경원은 아무도 없네. 지금 이제 네. 국민의힘 대선구는 김문수, 한동훈, 홍준표로 좀 재편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한동훈 씨가 이번에 그 비조 토론회 하면서 네. 홍준표 씨로부터 매우 불쾌한 질문도 받고 되게 웃음거리가 사실 많이 됐잖아요. 네.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씨가 1대 3으로 싸우면서 본인이 할 말을 딱딱딱딱 하더라고요. 네.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한동훈이 세다. 이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확실히 있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네. 물론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 때문에 예. 그 중도층이라는 게 제대로 반영 안 되겠지만 네. 그랬는데 진짜 다음에 그 다른 여론조사나 이런 결과들을 수치를 보니까 네. 오히려 이 보수 쪽에서 한동훈의 지지세가 22%가 넘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네. 그런데다가 A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제일 탄핵 찬성 반대 관련해 가지고 할 말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안철수 의원에 대한 건 안 올라가는 거예요. 안철수 의원은 자기를 지지하겠다는 의원도 없어요. 게다가 나경원 의원이 뻐꾸기 둥지냐 딴 데다 놨다가 그러냐 안철수 당 차려라 이런 얘기까지 막 했잖아요. 모욕이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이쪽은 배신자 프레임이라기보다는 한동훈은 그걸 조금 극복하는 것 같고 안철수는 이 손가락 프레임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철수 씨가 네. 차라리 한동훈을 좀 밀어주는 게 어떨까? 아 둘이. 그런 생각 조금 해봤어요 제가. 음. 그렇지 않아요? 뭐 근데 이제 네 명이 추려지고 나면 두 번째는 50대 50원. 지금 이제 100% 그걸 하는데. 아니 왜냐면 지금 사위 싸움이 사위 싸움이 싸움에서. 한동훈하고 나경원으로 지금 좁혀지고 그렇죠. 있다고 두 사람, 하니까. 네, 맞아요. 근데 그러려면 안철수 씨가 음. 한동훈을 좀 밀어주게 되면 확실하게 나경원에 떨어져 나가거든. 아 본인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왜냐면 이제 전략적으로. 사위 싸움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. 예, 예. 예, 그래서 나는 그 타임부터 안철수 씨는 어차피 지금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도 없어요. 네, 그리고 현재. 안철수 씨가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없어요. 근데 자기의 이 선명성만 드러내고 결국 쫓겨나는 분위기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네. 안 될 거라면 차라리 여기서 이합집산을 해야지. 네. 자 지금 보니까 저희가
시청자가 한 5천 명 넘었는데 네. 좋아요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. 좋아요 많이 네.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 눌러야 알고리즘에서 또 다른 곳에 볼 수 있으니까. 선호도도 마찬가지예요. 여야 차기 대선 여러분 영친이도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뭐 전체 다 했을 때 50.2%, 50%를 또 넘었습니다. 그리고 여야별 후보 지지율을 총합을 하면 야권 후보 총합이 57.5%, 여권 후보가 35.9% 이렇게 나왔네요. 이것도 이제 다른 조사 결과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조국 전 대표가 그 옥중에서 서신을 보냈습니다. 그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 후보는 혁신당 후보다, 조국 혁신당 후보다. 감사하네요. 응원하고 돕자. 요거 예,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뭐 지금 새로 네. 후보를 낼 수도 없지만 예. 후보를 내게 되면은 흐트러지잖아요 전선이. 그렇죠. 그럴 네.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예. 혁신당 의원들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예. 이번에 지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정권을 교체된 이 마당엔 당연히 한 표라도 더 같이 협조하는 수밖에 없어요. 예. 이번에 한 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. 네. 근데 이제 일부 저는 이제 우려되는 건 조국 전 대표는 이렇게 하는데 일부 또 이제 뭐 이렇게 당원들이나 아니면 또 이런 분들이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 얘기해봐요. 또 아니 할 수 없고요. 어쨌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조국 전 대표의 의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런 불협화음 없이 네. 이게 이번 대선은 어쨌든 범민주 계열이 반드시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. 누가 되든 민주당의 당연히 그래야죠. 예, 그렇게 된다고. 지금 봅니다. 우리가 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끝까지 그리고 갈 때, 예. 뭐 정광훈이니 뭐니 보수들이 막 쫙 자기네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어쨌든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대항해보자 해가지고 쫙 합쳐지게 되면 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할지 몰라요. 맞아요. 지금 우리가 편하고 행복할 때가 아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정말 밭을 일구는 농부의 마음으로 예. 열심히 해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좀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. 한 5% 지고 있다는 생각 그런 그럼요. 자세로 선거를 해야 됩니다. 아무리 그럼요, 이기고 지고 이긴다 있다고 하더라도. 생각하고 해야죠. 그렇습니다. 자,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이런 그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뭐 인신공 키도 크신데 아, 무엇하러 너 유치하게 진짜.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 이런 얘기하고 뭐 보정성원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왜 해?